그러면 기타 소득 원천 징수를 볼게요. 자, 기타 소득은 우리가 필요 경비를 이제 60%로 하느냐, 80% 하느냐, 아니면 경비가 아예 인정 안 하느냐,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소득 구분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서 구분만 잘해주면 또 컴퓨터가 다 인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기타 소득자 등록도 당연히 똑같이 자 여기에서 하는데 여기에 기타 소득자 등록을 먼저 하고 사람 등록 그리고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럼 기타 소득자 등록에 가서는 자 지금 우리 창이 계속 뜨실 건데 이거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그 불로소득 아닌 거에 대한 경비가 무조건 80%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 80%라고 제가 기억하라 했던 두 가지 있죠. 그 경진대회하고 주택 입주 지치 상금하고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60, 70%로 떨어지고 그 뒤에 또 그 다음 연도에 60%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창 뜨는 거. 그래서 그냥 취소 누르시면 돼. 옛날 이야기잖아. 19년 1월부터인데 우리는 지금 21년도예요. 그죠? 그래서 취소 누르시고 되고 자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사람 등록하는데 자 우리가 당연히 거주자는 체크할 거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이거예요. 소득 구분 할 거고 다음 소득자 구분 실명 부분을 실명 부분 전에 주민등록번호 써주고 그리고 나서 실명이 주민등록번호면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면 이 소득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우리 이제 체크하고 나서 실명인지 아닌지 그리고 개인이다 법인이다 여기까지는 써줄 거예요. 당연히 주소를 주면 주소는 써줘야 되겠죠. 근데 그거 없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도 써줘야 되는 게 이 위치예요.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 찾고 실명이다 개인이다 법인이다 그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소득 구분에서 알아서 경비율이 몇 퍼센트다 있다 없다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정보를 다 알겠죠. 그럼 그 다음은 우리가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으로 가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지급일자를 쓰고 그리고 사람을 F2번을 눌러서 불러올 거예요. 그럼 지금 위쪽에 있는 소득 구분하고 필요경비율을 소득자 등록에서 다 들어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아래에서 기속 연월을 써줄 거예요. 기속이 전달일 수도 있잖아. 일반적으로는 같은 달로 적혀 있을 거고 그럼 변경되면 수정한 후에 지급 총액이 있죠. 이제 얼마 줬다고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필요경비가 나올 건데 자 우리 필요경비가 일반적으로 우리 추정 필요경비 60%를 쓸 건데 근데 실제 필요경비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실제 필요경비를 알려줬을 때에 여기에선 자동으로 추정 필요경비 60% 줄 거예요. 그럼 그것보다 실제 지출경비가 더 크면 그걸로 수정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지출경비가 작으면 추정 필요경비 60%를 그대로 쓰면 되고 그래서 두 개 중에 큰 걸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걸 선대 줄 거예요. 그럼 알아서 이제 필요경비 뺀 게 소득금액이니까 거기에 20% 곱해서 세금이 나올 건데 자 우리 그 직무발명 보상금 있죠. 직무발명 보상금이 퇴직 전에 하면 근로소득이라서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해서 처리하는데 퇴직한 후에 받게 되면 기타 소득이죠. 그럼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근데 직무발명 보상금은 필요경비를 인정을 안 해요. 그건 상금이니까 필요경비가 들어갈 게 없겠죠. 그런데 우리 500만 원 비과세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비과세를 써주는 곳이 없죠. 종교활동비 이런 거 말고 우리 직무발명 보상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을 빼고 지급총액에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800만 원 받았다면 여기에 300만 원만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과세 부분을 빼고 그래서 여기 왜 원천징수 해야 여기다가 써줄 거니까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제 얘는 끝이에요. 자 그럼 우리 기본 예제 보면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경우 씨가 있고 강연료가 있고
최종 필시는 사례금. 과거에는 사례금이라는 소득 구분이 없었었어요. 그때는 필요경비가 없는 이제 소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례금이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금 쓸 거고, 권영희 씨는 원고료 등 쓸 거고, 그리고 위 세 명은 거주자이며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소득 귀속월이 5월달이고 5월 31일 날 지급한 거고, 그리고 지급 연월일과 영수일자는 동일하다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기타 소득자 등록으로 가서 자, 첫 번째 1002번 이경우, 당연히 거주자겠죠. 자, 소득 구분은 F2번 눌러서 강연이라고 치면 강연료 등이라고 있죠. 그리고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소득자 구분 실명에서 자, F2번 눌러보시면 자, 우리가 쓸 건 이 두 개예요.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혹은 내외국인 사업자 등록번호. 지금은 개인이니까 주민등록번호로 선택하고 0번 실명, 1번 개인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 주소까지 줬구나. 자, 주소까지 경희대로 1. 경희대로 1이 경희대학교 텐데.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사람 끝났어요. 자, 다음 1003번 최종필. 사례금도 사례라고 하면 사례금이 있죠.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구분, 실명, 개인. 그러니까 필요금 비율이 아예 없이 자동으로 나오네요. 주소는 강변북로 332번. 없어요? 왜 내 마음을 이런 데를 줬어? 자, 근데 그런 데가 없나? 없네. 자, 그럼 그냥 강변북로라고 아무 곳이나 체크해 놓고, 지금 우리는 누구 집이라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1004번 권영희, 원고료, 자, 그다음에 이제 3명 입력이 끝났죠. 3명.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에 가서 자, 우리 지급 5월 31일 날 했다라고 했어요. 자, F2번 눌러서 먼저 이경우 씨 귀속 5월 달이죠. 그리고 지급액이 240만 원이고, 지금은 필요경비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그대로. 다음 F2번 눌러서 최종 필시 100만 원. 그러면 필요경비 없어서 그냥 바로 100만 원에 20%고, 권영희 300만 원. 그리고 얘도 끝이죠. 자, 그럼 이렇게 3명 입력만 하면 끝이니까 이것도 제가 그래서 소득 구분만 잘하면 끝이라고 말한 것들인 거예요. 나머지는 컴퓨터가 다 써주죠. 그럼 원천징수 유행사항 신고서에 기타 소득에 대해서 들어오는 위치 좀 볼게요. 5월부터 5월로 해서 가보면 자, 기타 소득에는 우리는 그 외에 적혀 있는 곳에 들어와 있죠.
위에는 연금 계좌나 종교인, 종교인들 중에서 고용보험처럼 이렇게 정규직이 아니신 분들이 꽤 많죠. 뭐 교회를 치면은 뭐 전도사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돈 받고 일하는 거죠. 전도 활동은 그냥 일하는 거예요. 돈 안 주면 안 해요, 걔네들. 근데 주면 이제 그게 기타 소득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께 쓰는 거고. 근데 그거 아닌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 방금 한 거는 이제 그 외 여기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직접 써야 되면은 여기에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 그럼 이제 기출 문제를 봅시다. 자, 631페이지. 631페이지 1179. 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2020년 8월 귀속 기타 소득 지급 내역이다. 자료를 참조하여 기타 소득자 등록 및 자료 입력을 하시오. 소득자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처리할 것. 자, 장중동 씨가 300이고 일시적 강연, 고용관계 없다. 기타 소득이란 표현 해둔 거고, 지급 8월 22일, 8월달 귀속고 8월 22일 날 지급했고, 장중동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이고 코드번호 1번 제시된 주민등록번호 정확한 거고 영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금비로 260만 원이 사용되었다. 6318 이게 더 많네. 그래서 그럼 이따 나중에 자료 입력할 때에 이제 필요금비는 수정하게 될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이니까 그러면 바로 비교하면 되죠. 자, 먼저 기타 소득자 등록에 가서 자, 예, 취소하고 1번 장중동 1번 거주자 소득 구분은 강연료 등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구분 실명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실명 개인. 되었죠? 되었으면 창 닫고 이제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에 가서 지급 8월 22일 F2번 눌러서 장중동 귀속 8월 달이고 300만 원이고 근데 180만 원인데 우리는 관련 필요금비 260만 원 썼다 했으니까 얘를 260만 원으로 하면 소득세가 8만 원으로 뺀 금액이 나왔죠. 이렇게 하면 얘는 끝이에요. 자, 다음 688페이지로 가서 (1184) 자, 688페이지 자, 2번 볼게요. 1월 25일에 지급한 기타 소득 내역이다. 기타 소득 등록하고 소득자 등록하고 기타 소득 입력하시오. 단 필요경비율 대상 소득에 대해선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며 그 외 기타 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는 없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올바른 것으로 가정하고 실명으로 처리한다. 자, 그럼 특별한 말 없으니까 1월 25일이 전부 다 귀속이고 다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102번 김나래는 직무발명보상금이네요. 퇴직 후 받은. 그리고 이영자는 원고료죠. 자, 그럼 먼저 기타 소득자 등록에 가서 첫 번째 102번 김나래 거주자고 퇴직이라고 쓰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구분은 실명이고 이건 필요긴 비율이 없다라고 했었죠. 다음 103번 이영자 거주자고 소득 구분은 원고료 등.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실명 개인 하셨죠? 자, 입력되셨으면 이제 창 닫고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에 가서 자, 지급은 1월 25일 F2번 눌러서 김나래 1월 달이고 여기에 10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 쓰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보다가 답안지를 보면 1000만원 적혀 있을 거예요. 이 책의 답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퀴즈 문제 답안지도 그렇고 나는 다 500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답안지 보고 1000만원 아니야 라고 또 고민하실까봐 그래서 그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혹시 또 책에 믿음이 가시는 분은 기출 문제를 확인하세요. 얘는 1184니까 84회예요. 보시면 답안이 500만원 들어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500이라고 쓰셔야 돼요. 꼭. 다음 이영자 500만원.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는 끝났고 자, 다음 715페이지 회사는 1186 2번 문제예요. 자, 당사는 6월 5일에 세무사 최연준 씨를 초빙하여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 강의를 실시하고 강연료로 30만 원을 2020년 6월 5일 지급하였다. 기타 소득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등록하고 기타 소득 자료 입력을 작성하시오.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6월 5일 날 한 거를 6월 5일 지급한 거죠. 그리고 강연료 등이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뭐 정보는 다 있네요. 자, 그럼 기타 소득자 등록 가서 자, 코드 번호 1번 하라 그랬으니까 1번 최연준 거주자고 강연료 등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구분은 실명 하셨죠? 자, 그럼 장 닫고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 가서 날짜 6월 5일 날 최연준 금액은 3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얘도 끝이죠. 지금 보면 이거 우리 이 앞에 풀었던 거죠. 사업소득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6점이면 얘 둘이가 더 훌륭한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차라리 다른 연말정산 같은 거 하면서 막 5, 6점 쓰는 것보다 그래서 그보다 얘네들 많이 나오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좋다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 기타 소득 원천징수는 여기까지.